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오늘은 오랜만에 고민 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을 그럼 소개해 드릴까요? 네. 네. 오늘은 이제 그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이에요. 네. 네, 지방이지만 조정지역 대상인 네, 그런 네, 지역이죠. 살다가 집을 넓혀서 이사를 가셨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이죠. 네. 그런데 살다 보니 갑자기 몇 달 사이에 집값이 2억 이상 오른 거예요. 진짜 오랫동안 안 올랐는데 이 몇 달 사이에 오른 거죠. 네. 그래서 이 사연 주인공은 올랐으니 이제 한번 팔아볼까. 네. 비과세도 되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지인의 남편은 네. 이제 막 오르기 시작했는데 팔긴 뭘 파냐. 좀 더 가지고 가야 되지 않냐. 보유를 하자. 네. 약간 이렇게 좀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사연이 올라왔어요. 이런 상황 꽤 많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네네. 네. 이럴 때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게 현명한 건지 네, 오늘의 대충 사연입니다. 봤을 때 네. 이제 지역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지방인데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네. 사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이분은 아마 이제 구축에 살 그쵸.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네네. 왜냐면 얘기로는 많이 안 올랐다 그쵸. 이거죠. 처음부터 오른 게 아니죠. 네. 신축 위주로 오르고 구축은 이제 안 오른 지역들이 네네네.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런 구축들에 이제 살고 있는 분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고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오른 거죠. 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간과하는 거. 네. 네.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죠. 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세금이에요. 네네네. 세금. 근데 세금을 의외로 정말 어떻게 보면 무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관심이 없어요. 닥치면 하자.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네, 미리 그러니까 준비하잖아요. 네. 이 부동산은 세금을 미리 대비를 해서 이 계획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네네네. 계획 없이 막 그냥 어떤 분은 부동산을 늘리기만 해. 그리고 나중에 팔려고 봤더니 이제 양도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대. 그럼 못 팔아. 예. 그리고 세금 막 나온다고 해서 사지도 못해. 그쵸. 제가 옛날에 진짜 분양할 때 네. 정말 안 팔릴 때였거든요. 네네네. 안 팔릴 때인데 이제 상담을 막 왔어요. 그래서 상담하는데 이때는 이제 양도세가 그 면제되던 시점이었어요. 네. 면제되고 있던 시점에서 막 상담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분은 올라갈 것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실거주로 살까 말까 막 하는데 이제 상담하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오더니 그때 뭐가 생겼냐면 갑자기 정부에서 양도세를 부활시키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갑자기 양도세가 생긴다니까 나 안 살래 이제. 제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게 이분은 집값 오르는 걸 기대하지도 않고 예. 그렇네요. 네. 안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집을 살까 말까 네네네. 하는데 양도세 중과가 딱 생겼다니까 덜컥 겁을 먹고 그냥 안 산다는 거예요. 일단 세금은 피하고. 그러니까 이게 양도세가 뭔지도 잘 모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생겨야 세금이 내는 네네네. 거고 내가 세금을 네네. 낼 정도면 일단 올라가서 기분 좋은 상황인 그쵸, 거죠. 네. 그런데도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게 한 채이기 때문에 양도세도 안 내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아무리 다 설명을 해도 네네. 소용이 없어. 그쵸. 일단 움츠르게 되는 거죠. 네, 약간. 그냥 안 사는 걸로 끝났어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럴 네. 정도로 세금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접해보질 못했죠, 많이.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갑자기 집이 올랐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전제로 삼는 게 계속 오른다라고 전제를 할 경우 사실은 두 채를 가져가는 게 수익이 더 많아지는 구조죠. 네. 그럼 이럴 때 고민을 하는 게 이제 하나를 팔아버릴까. 팔아버리면 이제 한 채만 남잖아요. 네.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고 네. 자, 가져가는 걸 고민한다라면 이걸 팔고 나서 그걸 사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팔까 아니면 보유할까 이거의 선택지에서 네. 보유는 하고 그렇죠. 하지만 올라갈 것이 확실하다 하면 내가 네네네. 이제 생각할 때 올라가는 게 확실하니까 네네네. 가져가는 걸로 지금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가져갈 때 그러면 지금 그냥 똑같은 비슷한 물건을 같은 아파트에 있는 네. 내 물건 팔고 다른 호실을 사는 거는 괜찮잖아요.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이런 접근은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생각지 못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가져간다라는 전제로 가면 똑같은 상황을 만드는데 네. 이 부동산에는 세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네. 중간에 팔고 갈아타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그냥 보유를 하는 게 유리한지 네. 그때의 세금 상황에 따라서 네네.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네요. 네. 이게 팔았다는 거는 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그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그렇죠. 구조인 거죠. 네. 지금 이제 예를 들면
A주택을 살고 있었고 B주택을 샀어요. 네. 그리고 이제 1년 정도 지난 시점이다라고 한다면 팔 수 있는 이제 시점이 되는 거잖아요. 네. A를 이제 팔게 되면 네. 비과세 혜택을 받을 네, 수가 네, 있는 네. 시점인 거죠. 계속 보유를 그냥 하는 것과 팔았다가 사는 것과 이게 이제 돈 나한테 들어오는 수익 이게 얼마가 될 거냐 이걸 계산을 해보고 결정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네. 이런 전제 자체를 네.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예. 저도 처음 듣는데. 그냥 파는 것만 네네. 팔 거냐 아니면 보유냐 이것만 계산하는 네네네네. 거죠. 근데 오르락간다라고 전제하면 이걸 지금 비과세라고 하더라도 팔고 나면 아까울 수 있는 좀 거죠. 아깝죠. 더 먹을 수 있는데. 네. 네. 그럼 이럴 때 고민할 수 있는 게 진짜 팔고 나서 얘를 똑같이 사면 나는 어차피 보유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 양도세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계속 보유를 하면 이제 2주택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조정 대상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2주택이 되면 양도세 중과가 된단 말이죠. 그러네요. 없던 양도세도 생기면서 일반 과세가 됐다가 거기에다가 중과가 되는 거죠. 팔았다가 산다고 하면 그럼 취득세랑 복비에 더 비용이 추가되는 거 아니야? 약간 좀 그렇죠. 거부감이 들었는데 네네. 이 양도세 중과를 딱 들으니까 계산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진짜. 근데 여기서 네. 2억 정도 올랐으면 이 양도세의 요율이 꽤 크거든요. 그렇죠. 네. 대략적으로 보면 2억 정도면 거의 60%대예요. 그렇죠. 중과가 또 많이 네. 붙으니까요. 2억 벌었다 그러면은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게 반 이상이에요. 네. 1억 2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진짜 팔았다가 비과세잖아요. 비과세면 한 푼도 안 낸단 말이죠. 그렇죠. 한 푼도 안 내고 그러면 2억을 번 상태로 팔잖아요. 그리고 비슷한 가격에 다른 물건이나 다른 물건을 그 아파트에 있는 거 똑같은 거 어차피 내가 거주를 하는 게 아니니까 비슷한 거 그냥 하나 가져가면 되는 거죠. 네. 그걸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따져볼 게 2주택이 되면서 나갈 양도세 금액과 새로 살 때 나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취득세. 취득세도 근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1%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복비. 팔고 사고 오니까 네. 이 양타 금액, 양타 금액을 내야 되는 거죠. 할인 좀 양쪽 다. 해주시겠죠? 양타를 내야 되니까 네네. 그 금액. 근데 복비라고 해봤자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굿즈 같은 경우는 뭐 엄청 비싼 것도 아니니까 뭐 둘이 합해봤자 1,000만 원 넘기 어렵죠 사실은. 네네. 그럼 두 개 합쳐봤자 뭐 정말 썼다 벗었다 막 정말 넉넉 잡고 해도 2,000만 원 안짝이란 말이죠. 비교해 보면 천지 차이죠. 팔았다 다시 사는 거는 생각도 못되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금을 정말 잘 적용해서 이거를 잘 피해가는 게 여러분의 지갑을 얼마만큼 크게 부풀리느냐 아니면 쪼들게 하느냐 정말 소탐 대신 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집만 막 늘려서 자산 규모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세금만 그냥 막 내는 이런 거는 정말 실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자산 규모가 크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이제 부러워하고 하는데 일단은 그 속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그렇죠. 거죠.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산을 막 불릴 때는 언제냐면 세금 이 규제가 약할 때. 그러니까 심지어는 세금 규제가 없을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2년 막 이럴 때는 양도세도 면제가 됐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이때 막 사들이는 거죠. 수십 채를 사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럼 양도세 다 면제해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지금 정말 이제 이런 거를 투자를 많이 안 해본 분들은 이 세금에 잘 계산을 못 하거든요. 그냥 무조건 사들이는 거야. 막 사들이 올라갈 때 막 사들이고 나서 이제 하나 팔아봐야지 하고 그랬더니 계산을 해야 되는데 뜨악 가는 거죠. 그냥. 그렇죠. 뭐야 양도세가 이렇게 많이 나와? 그럼 나는 못 팔지. 팔지도 못하죠. 진짜. 네.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정부의 세금 규제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럼 그런 거를 잘 먼저 예상을 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적절하게 대응만 하면 몇 천만 원이 그냥 생기는 거를 고민 안 해보고 그냥 가게 되면 이 벌 수 있는 거를 스스로 놓쳐버리는 게 돼요. 이 세금 쪽은 진짜 내가 얼마나 아냐 이거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아는 것보다 일단은 관심, 이 여러분들이 이제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부동산은 세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금. 그래서 살 때 세금, 팔 때 세금 이런 것들을 살 때부터 미리 어느 정도 예상을 해놓고 계획을 내가 이거 하나 살 때 다음 살 계획을 잡고 이런 계획을 어떻게 잡아갈 건가.
이런 것들을 세금과 관련해서 면밀하게 생각해 봐야지. 안 그렇게 하고 계속 사기만 했다가는 나중에 그냥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하다가 다시 하락을 맞이하고 하락하시면 되면 벌었던 돈 그냥 세금 아끼려다가 다 날아가게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같은 시기에는 솔직히 세금까지 챙기기에는 진짜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진짜 몇 달 만에 가격이 몇 원씩 올라는 거면 진짜 그 현 시장에 있는 사람들 정말 당황스러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뭐 거의 이분들은 올라간다는 생각 없이 그냥 진짜 실거주로 해서 내가 편한 집 옮기고 그냥 좀 팔기 아까우니까 좀 갖고 있어 보자 했는데 갑자기 올랐어. 갑자기 오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니까요. 그 세금이라는 거는 거의 고민조차 안 해본 분들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은 그 세금을 좀 중점적으로 봐서 네. 부동산을 봤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떨어지는 수익률이 확실히 달라진다는 걸 그렇죠. 알게 되네요, 진짜. 어쨌든 고민이 해결이 되셨겠죠? 네. 대충 봐도 거의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네. 그냥 샀다 팔았다 이것만 딱 좀 귀찮지만 해보셔도 어차피 보유를 할 거라면 네네네.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이게 귀찮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몇 억이 생기는 건데, 네. 할 수 있지요. 네. 귀찮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 그 고민 상담소 오랜만에 해봤습니다. 네. 또 고민이 있으신 분들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카페도 있고요. 네. 댓글도 있고 하니까 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